오늘도 와줬구나. 고마워.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네. 퇴근 후 맥주 한 캔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 같이 한 잔 기울여 볼까? 이번에 해줄 얘기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길 바래. 2012년 2월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일어난 일이야. 37세 남성 차 씨는 인터넷에 일본 AV를 올리고 이보다 더 리얼하게 해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어. 그 글을 보고서 총 18명의 남성과 17세 소녀 한 명이 나이를 속여 참여했어. 차 씨는 오후 1시 30분 타이베이역의 참여자들을 집합시켰고 참여자 전원의 신분 확인과 보안 유지를 위해 몰래카메라, 소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미리 예약한 맨 마지막 칸 전세 객차에 탑승했어. 여성 2명의 도우미도 있었다고 해. 차 씨가 이 쇼를 즐길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총 80분.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해 5시 15분에 도착하는 열차였고 그 80분간 희대의 집단 성행이 열차쇼를 벌인 거야.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미리 3명을 보초로 세워두고 차 씨는 같이 온 여성 도우미에게 소녀한테 오피스룩을 입히게 지시했고 남성들에게는 콘돔과 물티슈, 가글 등의 생필품을 나눠줬어. 주범 차 씨는 소녀에게 음란한 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했어. 차 씨가 동작을 지시한 것을 시작 신호로 정장 차림의 참가 남성들이 경쟁하듯 소녀의 옷을 벗겨 불과 5분 후 소녀는 나체가 되었고 AV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 무려 80분이나 진행됐어.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17세 소녀는 이슬비라는 닉네임으로 열차 탑승을 희망했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흥미를 가졌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신청했고 보상은 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고 그날 많은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 같은데 5명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수사관에게 털어놓았다고 해. 반면 참가했던 남성들 중 소녀와 관계를 인정한 사람은 절반 정도였어. 18대1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남성들은 대부분 첨단 산업체에 근무하는 고학력 직장인들이었어. 그리고 여성 도우미 한 명은 인류대학원에서 현대의 성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신청했다고 진술했어. 이 사건은 처음엔 여기에 참가한 남성이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2월 24일 대만 국회에서 야당 의원 한 명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사가 나오게 되어 알려졌어. 결론을 말하자면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어.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이 행위에 참가한 여성들은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이를 성매매 행위나 그 외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금품이 오간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행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참여한 남성들에게 하나로 치면 인당 약 3만 원씩 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이 돈은 객차를 빌리고 물티슈, 콘돔, 가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어. 두 번째로는 이 행위가 벌어진 공간은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임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공음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 모텔에서 집단 난교를 해도 공공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 세 번째 이유는 참가한 여성이 속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법을 적용할 수 없고 나이를 속였으므로 청소년 성매매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주동자들과 소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해. 이 사건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 60%가 우습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지. 그런 장소를 자청해 찾아간 소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부터 대만의 교육계 한탄,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라는 미혼 남성들도 태반이었다고 해. 와우, 얘기하는 내내 역겨워서 혼났어. 이게 왜 진짜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